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통형 관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랑과 압력 강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형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체의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의 를 1, 여기 지점을 2라고 한다면 이때의 압력을 P1, 그 다음에 이때 압력을 P2라고 하게 되면 P1이 P2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만약에 관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의 속도가 줄어들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전다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다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마찰력과 같기 때문에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약간의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요. 뉴턴의 운동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은 그것에 가해진 힘들의 합과 같다. 이런 게 있었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델타 스타 P라고 쓴 것은 바로 P1 빼기 P2를 바로 델타 스타 P라고 적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수에 해당하는 값인 것이죠. 이 압력차와 그 다음에 벽에서의 그 전다 능력 사이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벽에 있어서의 전다 능력은 압력차를 구하게 되면 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관의 내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R처럼 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에 해당하는 D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것은 측류나 난류 또는 점성유체, 비점성유체에 모두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를 나중에 뒤에서 또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형 관에서의 쭉 흘러갈 때 아까 봤었던 이 타우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관계를 다시 약간 써보게 되면 바로 압력차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전다 능력을 이제 뉴토니안 유체와 그 다음에 넌 뉴토니안 유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토니안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다 능력과 이게 무엇이죠? 전단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워를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다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을 쉬어 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의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다? 이게 점도라고 하였죠. 그래서 요것과 요 사이가 관계가 일정한 것,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뉴토니안 유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다 능력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바로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여진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속도의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R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기울기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관계를 여기 있는 타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 분포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러한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쭉 흘러갈 때의 이 속도 분포를 우리가 VR이라고 나타내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R에 따라서, 즉 요 R의 중심에서 관벽까지의 이 위치에 따라서 바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R이 0인 경우에는 바로 관의 중심이 되겠죠. 그 중심에서는 요만큼의 속도의 크기를 갖는 것이고요. R이 관벽인 R이 R일 때는 1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벽에서는 항상 속도가 0이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러한 속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평균 속도로 구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속도니까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무엇이 나오나요? 바로 부피유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피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로 파이 r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r의 4승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의 이름을 우리가 하겐 포화줄리 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피유량은 이 압력차의 1승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관의 내경에 따라서 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피량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뉴토니안 유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바로 넌뉴토니안 유체는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방식의 형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파워로에 해당하는 모델을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속도 분포를 구해보게 되면 약간의 복잡하지만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V 답신 부피유량은 바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n이 1일 경우에는 바로 뉴토니안 유체와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m은 바로 그 점도인 뮤에 해당하는 값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n이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딜레이턴트 또는 슈더 플라스틱과 같은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부피유량은 넌뉴토니안 유체일 때 압력차에 따라서 몇 승에 비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뉴토니안 유체의 경우와 그 다음에 넌뉴토니안 유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속도 분포를 간단하게 나타내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그 속도 분포를 평균 속도로 나누게 되면 뉴토니안 유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비뉴토니안 유체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n이 1인 경우를 대입을 하게 되면 4 나누기 2가 되어서 바로 뉴토니안 유체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뉴토니안 유체가 됩니다. 즉 관의 중심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Vma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벽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 분포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점성 유체에서 n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데 n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슈더 플라스틱 유체가 되겠고요. n이 1보다 클 때는 바로 딜레이턴트 유체가 됩니다. 자, 딜레이턴트 유체의 경우에는 뉴토니안 유체에 비해서 평균 속도가 더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뾰족한 삼각형의 모양으로 닮아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슈더 플라스틱의 유체가 흐를 경우에는 여기가 평평해집니다. 여기가 평평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원마 그 벽에서의 이 속도 구배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유체냐에 따라서 원통형 관을 흐를 때의 속도 분포가 다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 경우에는 바로 측류일 경우에 있어서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난류일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측류일 때 이러한 속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가졌다면 난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관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거의 같은 속도의 빠른 속도에 해당하는 구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관벽에 가까이 갈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더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 속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나중에 더 웨이크나 아니면 난류라고 하는 것을 에디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관을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이 공학에서 유동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채널에서의 유동과 물체 주위로의 유동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원통형관에서의 흐름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채널에서의 유동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채널에서의 유동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주위가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흘러갈 때의 얘기가 되겠고요. 물체 주위로의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로 어떻게 유체가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통형 관에서는 바로 채널에서의 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바로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얼마만큼의 유량이 흘러가겠느냐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물체 주율의 유동에 있어서는 얼마만한 속도로 다가올 때 이 물체에 얼마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하느냐 그것에 따른 관계가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속도 분포는 굉장히 우리가 아이디얼적으로 정성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었지만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속도나 압력의 분포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대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코릴레이션이라고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채널에서의 유동에서의 이 보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속도나 압력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유동을 해석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 유동을 해석하는 수단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관벽에 해당하는 것을 압력차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죠? 자, 이때 마찰계수는 바로 이 관벽에서의 전달 능력을 바로 운동에너지로 나누어진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패닝과 다시라고 하는 바로 두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정의하는데 패닝의 마찰계수를 보통 이탈릭체 F로 쓰게 되겠고요. 다시의 마찰계수를 바로 하층자 D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벽에서의 전달 능력을 운동에너지로 나누어주게 된 것이죠. 왜 운동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밀도루가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mv 제곱, m 평균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나누기 2가 바로 운동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기 v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의 운동에너지로 우리가 이 로 u 제곱 나누기 2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관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넣게 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마찰계수의 정의식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찰계수의 정의식, 특별히 패닝의 마찰계수 정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렇게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가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를 냅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마찰 계수를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를 바로 계산에 의해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찰 계수 정의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L분의 델타 P를 따로 뽑아내었을 때 마찰 계수로 표현된 압력 강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마찰 계수를 바로 측류와 난류에서 우리가 따로 구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아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또 알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압력차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계산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의 마찰 계수는 패닝의 마찰 계수랑 비교해 보았을 때 4배의 그 패닝의 마찰 계수랑 같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화학공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요 마찰 계수가 사용이 되겠고 기계공학이나 토목공학자들에 있어서는 요 다시의 마찰 계수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바시바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에너지를 다룰 때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압력차를 두 로지로 나누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시나요? 정력학 할 때 P2 빼기 P1 P2는 P1 더하기 로지 H로 구해진다는 공식이 있었죠. 정력학에서. 이때 보게 되면 바로 요거를 빼니까 델타 P가 나오겠고요. 이것이 로지 H였죠. 이때 로지를 나누어지게 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H만 남겠죠. 이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3m 또는 760mm와 같은 길이였죠. 길이로 압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지를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것은 두라는 것으로 길이를 압력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두라는 말로 썼습니다. 영어로는 헤드였죠. 헤드로 표현된 그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원통형 관에서의 압력차를 헤드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다시 바시바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마찰 계수 F 이것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낸 것입니다. 자, 뉴토니안 유체가 되겠습니다. 뉴토니안 유체의 경우에 있어서 측류일 때는 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분의 16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진다.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실험에 의한 보정식이 됩니다. 매끈한 관에 난류를 흐를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실험식. 이제 조금 후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그때 제가 기준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가 바로 기준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마찰 계수와 레이놀즈 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측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난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측류. 매끈한 관이든 아니면 러프니스가 있는 관이든 상관없이 측류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자, 난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엡실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의 거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의 거칠기. 관의 거칠기에 따라서 바로 마찰 계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로 나타내었을 때 바로 그 난류에 있어서의 관의 거칠기를 이렇게 실험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에 해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쓸 것은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콜브룩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이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데, 이 식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좌변에도 마찰계수 F가 있고요. 우변에도 레이놀즈 곱하기 루트의 마찰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는 뭐다라고 딱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아이터레이션,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에 안에 있는 것은 이 식을 사용할 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가 원통형관에서 4000보다 크면 난류라고 했죠. 그 난류의 영역에서는 이 식으로서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D는 이제 아시겠죠? 관의 내경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엡실론이 바로 러프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요 그래프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이 있을 때 요 식의 우변을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F분의 1은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F에 대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알파 제곱분의 1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에 있는 전체라고 했으니까, 즉 이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0 로그 10의 엡실론 나누기 d 3.7 더하기 요것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F는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부터 아이터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F 값을 F는 0.0 아주 매끈한 관일 때에 그 마찰계수 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Fi가 바로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해당하는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초기에 이걸로 넣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러프니스에 따라서 우리가 마찰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에서 제가 약간 예시로서 여기에다가는 엡실론 나누기 d가 0.001인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주어집니다. 러프니스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관의 종류에 따라서 관의 종류 또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측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용 연도겠죠. 사용 시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엡실론을 측정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값은 1보다는 굉장히 작은 값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레이놀즈 수를 4000에서 제가 32,000까지 그 4000의 단위로 증가를 시킨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싱 F가 있습니다. 바로 이 F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맨 처음에 넣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를 넣어서 이 값을 아니까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값을 집어넣으니까 나머지는 다 어떤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값이 여기에 써져 있는 바로 이 값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값들이 하게 되면 여기는 바로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싱 F를 통해서 게싱 F 바로 FI죠. I는 1부터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F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F1 그리고 얘는 바로 F2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2를 여기서 해당한 F2를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값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 값을 F3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를 쭉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칼럼에 있는 여기가 바로 제가 여기 파이널 F라고 써져 있는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렸느냐? 바로 레이놀즈에 해당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X축이 되겠고요. 파이널 F에 해당하는 그 값을 바로 Y축에다 놓고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요 그래프는 엡실론 나누기 D가 0.001일 때에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를 해갖고 엡실론의 값을 0.002 또는 0.005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각각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씩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치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위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찰 계수에 해당하는 값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 식을 보게 되게 되면 D분의 2 로 U의 제곱의 F 이것이 델타 스타 P 나누기 L이었죠. F가 2배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관인데 러프니스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2배가 되게 되면 압력차는 바로 2배가 되는 것이니까 이만큼의 용량을 낼 수 있는 펌프가 2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러프니스가 바로 이렇게 압력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로 측류하고 난류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본 것이 되는데요. 여기가 레이놀드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관계가 바로 레이놀드 분의 16에 해당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2라고 영문으로 2라고 썼지만 이건 엡실론입니다. 요것에 해당하는 요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끈한 관이 되겠습니다. 관이 되겠고 이때는 무엇이냐면 0.0791 나누기 레이놀즈의 4분의 1승 요 관계를 구한 것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의 그 거치기가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는 증가하는구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해당하는 이 그림의 그림을 우리가 무디 차트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봤었던 무디 차트에서 실제 관의 거칠기를 종류별로 한번 적용하여 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경을 5cm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관들은 관 자체가 이미 거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는 0.005mm, 구리관이 이제 0.0015mm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값 엡실론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E 나누기 D를 했을 때 이 D는 5cm를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한 관일 때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구리관이 굉장히 러프니스가 작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그 스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0.045로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캐스트 아이론이 0.4mm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마찰 계수는 바로 압력차에 대해서 마찰 계수가 2배가 되면 압력 차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어느 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압력차와 부피율량과의 관계를 측류와 난류에 대해서 이제 약간 구해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 식은 앞에서 바로 구했던 정의식을 통해서 나온 식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마찰계수 F에다가 측류일 때는 이 식을, 난류일 때는 이 식을 각각 대입하는 것입니다.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고요. 이 레이놀즈수의 정의가 무엇이죠? 뮤분의 로U D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V다 주로 다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구했던 하겐-포화줄리식의 형태가 그대로 유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에 해당하는 부피 유량은 바로 압력차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것. 즉, 압력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 유량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관계를 측류의 경우에서는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류로 흐를 때는 바로 이 관계식을 집어넣게 되죠. 그 관계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부피 유량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파워가 승이 바로 4분의 7승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피 유량은 이런 식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바로 7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아마 계산을 해보게 되면 0.56724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압력차를 무조건 증가한다. 즉 펌프의 용량을 무한히 증가한다라 그래서 부피량은 그거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측류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난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압력차를 증가시켜도 그 부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펌프의 용량을 아무리 더 세게 한다라 그래서 부피 유량이 그에 비례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바로 펌프의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펌프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펌프 한 대가 몇 천만 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펌프의 숫자를 하나를 줄이게 되면 몇 천만 원을 세이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잘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부피 유량과 우리가 압력차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총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뭐냐면, 자, 내경이 D인 관을 이렇게 딱 흘러갈 때 이것에 흘러가는 부피 유량이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압력차가 P1과 P2가 있어서 바로 압력차가 존재하게 되겠죠. 또한 여기에 이만큼을 할 때 관의 내경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유량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즉, 그리고 관의 내경도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양단에 걸리는 압력차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1, 2, 3, 4의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맨 먼저 평균 속도는 부피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됩니다. 당연히 아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경 D가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레이놀즈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구한 U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측류일 때와 난류일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측류일 때는 요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당분간 우리가 시험 문제나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매끈한 관의 경우에 대해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콜브룩 이퀘이션과 같이 그러한 거칠기를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매끈한 관의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까 바로 마찰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찰계수 정의식에서 압력 강하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구해낸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압력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과 같이 부피 유량과 내경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맨 먼저 평균 속도, 두 번째 레이놀즈 수, 세 번째 마찰계수, 네 번째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델타 스타 P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것은 바로 연습이 되겠는데요. 내경이 3cm로 주어져 있죠. 모든 계산은 MKS 단계로 제가 통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길이 100m일 때 압력 강화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서 쭉 해보면 이거는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어준 바로 이것이 평균 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놀즈 수, 마찰계 수, 레이놀즈 수가 4,000보다 크기 때문에 난류에 해당하는 식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얘를 구하고 그것을 집어넣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ATM으로 넣기 때문에 이것을 ATM으로 바꿔보게 되면 얘는 1m당에 해당하는 압력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다가 길이가 100m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0.93 ATM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략하게 이것을 1 ATM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어느 관의 내경 D로 100m가 되었을 때 압력 차는 1 ATM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펌프가 이것의 용량이 0.5 ATM짜리라면 과연 우리가 몇 대를 넣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2개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2개 이상이 되겠죠. 안전 팩터를 고려해서요. 만약에 펌프의 용량이 0.3 ATM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몇 개를 넣어야 되냐면 바로 4개를 넣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개까지를 했을 때 0.9 ATM이니까 1 ATM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상 4개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길이로 유체를 어떤 부피유량으로 이송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펌프의 수와 용량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관계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경 D하고 압력차를 알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펌프의 용량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펌프를 이용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부피유량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를 구하는 이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피유량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모르고요. 또한 레이놀즈 수를 다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트릭을 쓰게 됩니다. 자, 어떤 트릭이냐면, 자, 마찰계수식에 해당하는 정의식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적어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텀이 있죠. 그런데 바로 마찰계수에는 제곱의 비례를 하니까 레이놀즈 수를 제곱을 해주면 바로 여기에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바로 U 제곱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값이다라고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것이죠. 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간단하게 C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측류일 때와 난류일 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관계를 측류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해지고요. 이 값이 바로 요 C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레이놀즈 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었을 때 이 값이 210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측류로 가정한 것이 맞게 되는 것이고 210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난류로 가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F를 난류로 가정을 하고 나서 요 관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해지겠고요. 이것을 C라고 놓게 되면 레이놀즈 수는 이 관계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를 구한 것이 제가 4,000이 넘는다면 이 가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레이놀즈 수를 우리가 평균 속도를 모르더라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레이놀즈 수의 정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평균 속도에다가 내경 D를 넣게 되면, 내경 D를 통한 단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피유량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펌프의 용량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펌프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걸 아는 거죠. 얼마만큼의 부피유량을 낼 수 있을까? 길이 L에 대해서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연습이 되겠고요. 이걸 쭉 해본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요 FRE 제곱인데 이 값이 바로 C라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계산했을 때 이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난류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식을 적용했을 때 22,0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4,000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요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고 부피유량을 구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케이스 1에서의 모든 값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만큼의 부피유량이었을 때 바로 이러한 압력차가 나왔죠. 동일하게 이 압력차를 제가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에 해당하는 압력차를 두었을 때 과연 부피유량이 아까 같이 나올까요? 라고 보게 되면 근사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케이스 3인데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펌프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부피유량으로 흘러줘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의 내경 D는 즉 얼마짜리에 해당하는 관을 내가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프 사이징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경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경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 속도도 레이놀즈 수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은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와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걸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즉, 우리가 D제곱을 남기고 나머지 것을 제가 A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평균 속도는 D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죠. 자, 레이놀즈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한 평균 속도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때는 바로 D분의 1의 레이놀즈 수는 비례한다는 걸 알겠네요. 그리고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B라고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평균 속도와 레이놀즈 수를 D로 표현한 것처럼 마찰계수도 또한 D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U제곱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충류와 난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충류일 때는 바로 이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하고 동일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는 좌변에 D, 우변에 D5승이 있으니까 D4승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D는 이것의 4분의 1승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난류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는 걸 그대로 또 대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다는 요 값과 같습니다. 여기는 4분의 1승, 여기는 5승이니까 5 빼기 4분의 1승은 4분의 19승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를 정리한 것이 이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D는 이것의 19분의 4승으로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를 해서 내경을 구하게 되면 각각의 경우를 맞게 가정했는지 바로 이 레이놀즈 수를 다시 넣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보다 한 4000보다 크다면 난류로 가정한 것이 맞는 것이고
그 2100보다 작게 나온다면 충류에 해당하는 바로 이 내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연수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A하고 B가 각각 아까 있었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측류로 가정했을 때의 내경은 이만큼이 되겠고요. 즉 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했더니 레이놀드 수가 38,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난류를 가정하고 D를 계산해 봤더니 한 3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레이놀드 수가 바로 22,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경 D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목 문제는 아까 있었던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페이지 9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만들어서 한번 그려보시는 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케이스 1, 2, 3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강의를 마치도록